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CPI 예상치가 부합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일단 물가지표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리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다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. 또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은 또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, 종목도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들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예상은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. 자, 봄이 오면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다. 마스크는 지금도 이제 실내에서 벗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있으면 대중교통에서도 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진짜로 이제 뭐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이 꿈틀거릴 때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, 자,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마스크를 벗는 것은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. 코로나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자, 이 부분들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. 자, 어제 CPI 지표 발표를 보고서 또 이제 안도의 한심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고요. 미국 증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올라가 줄 것인지 그거 기다리면서 또 마음을 졸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, 결과적으로 증시는 잘 올랐습니다. 뭐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좀 잘 됐고요. 상승 출발을 해서 상승으로 마무리됐어요. 이게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차익 실현 같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,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마감까지 올려놓는 모습이라서 다우지수는 한 1% 정도, 나스닥은 2% 정도 상승,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보통 이제 주가가 하락 이후에 아래쪽 포인트에서 이제 좀 밀렸다거나 아니면은 저점 지지를 좀 잡는다거나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잖아요.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이렇게 연결됐을 때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좀 제한적인 상승이 있어요. 왜냐면은 조금 올라올 때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이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장 후반부에 나타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. 자,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주가 다시 내려가려고 하니까 밑에서 받아 올리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다 보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뭔가 이제 문제가 좀 일단락되는 듯한 그런 느낌, 기대감이 좀 커지는 느낌, 뭔가 회복이 되어가는 느낌, 이런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일단 미국 시장 또는 뭐 유럽 시장 다 같이 올랐고 예상했었던 그런 재료들이 잘 나와줘서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. 자,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일단은 은행 관련한 부분들을 먼저 볼게요.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27% 정도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찰스 슈왑의 주가도 9% 정도 상승했다. 키코프와 자이언스 뱅코프의 주가도 6에서 4% 정도 올랐다. 이렇게 대형 은행 말고 중소형 은행주들에게 이제 주가 포지션들이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대형 은행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티그룹, 웰스파고 이런 게 5에서 4% 정도 올랐다. JP모건은 2% 정도 올랐다.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은행주 전체적으로 잘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. 이 SVB 사태에 대한 그런 뭐 상황이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. 뭐 은행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는 형태의 느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파산이 이제 더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발빠르게 대처한 것도 이제 중요하게 이제 초기 진압이 가능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. 뭐 시장 전문가들은 뭐 리먼 사태 때처럼 그렇게 막 번져나가거나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. 대형 은행들은 아직까지는 건전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유동성 위기는
쉽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닐 것이다 라는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네,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아직까지는 이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금리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턱없이 무너질 수 있느냐, 이게 또 파산까지 가는데 이틀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이 은행권에 대한 어떤 시스템 압박이라든지 제도권에 대한 어떤 압박, 이런 것들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,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.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이제 은행주들의 반등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 주가 잘 올려놓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이런 좋은 소식은 분명히 연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. 자, 이런 배경에서 또 하나 좋게 나온 것이 뭐였냐면 이제 CPI였습니다. CPI.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6.0 올랐다. 6.0% 올랐다. 예상치가 6.0이었어요. 뭐 6.1이라고 나온 것도 있긴 있었는데 6.0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상황은 일단 네, 뭐 지난달보다 좋아졌죠. 지난달 6.4였으니까 훅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욕심 같아서는 뭐 5%대도 한번 잡아보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, 지금 6.0도 약간은, 네, 뭐랄까요, 음모 아니야? 네, 이렇게. 왜냐면, 6.0에 맞춰놓고 다음에 5%대 가면은, 이게 확 차이가 나잖아요. 이번에 5.9로 빠지게 되고, 다음날 5.6, 이렇게 되었다. 자, 5.9에서 5.6으로 빠지는 것과 6.0에서 5.7로 빠지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. 왜냐면 6에서 5로 이 앞자리에 바뀌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다음 주가 되면, 다음 달에는 이제 CPI가 또 빠질 거예요. 또 빠질 거고, 이제 당분간은 이제 한 4월, 5월까지는 CPI 지표가 이제 둔화되는 모습 계속 보이겠죠. 그래서 빠르면은 네, 뭐 4%까지도 이제 금리가 그 CPI가 물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,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, 그거는 이제 가봐야지 알 것 같고요. 자, 아무튼 네, 다음 달 CPI도 네, 현재로서는 더 내릴 것이다 생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가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줄여감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은행 파산하니까 금리 지금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, 정부가 일단 한 방에 네, 정리를 다 시켜버리게 되니까 그래도 금리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지 않니?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0.25 정도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0.5%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. 그 다음에 지금 0.25냐 아니면 금리 동결이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금리 동결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. 22.5%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. 근데 지금 만약에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동결을 시켜버리게 된다라면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의 문제예요. 앞으로는 이 뭐 빅스텝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. 그래서 금리 동결 이후에 갑자기 0.5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일단 방향성을 두 가지 열어놓기 위해서는 0.25를 올려놔야 되겠죠. 그래야지 다음번에 0.25를 또 올릴 것인지, 아니면은 금리 동결을 할 것인지, 아니면 뭐 상황 보고 0.5를 한 번 더 인상시킬 것인지,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가 있겠단 말이죠.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0.25 정도로 묶어주는 거,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. 뭐 어찌 됐건 간에 네,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고,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줄어들었고, 연준이 지금 이렇게 그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네,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호재로 작용이 되고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게 된다라면, 여러분들 제가 해드린 말이 있잖아요. 내가 주식을 분석을 했고 이 주식의 어떤 그 가격 포인트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어. 그럼 걱정하실 게 전혀 없어요. 뭐 사놓고 떨어졌어? 괜찮아요. 네, 내가 제대로 된 분석이 됐고 제대로 된 흐름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면 가격이야 좀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타나는 거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동향이 생각했던 대로 가고 있어. 그렇구나.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결과적으로는 결과물들이 뻔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어제 많이 내려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아침에 뭐 반대 매매 좀 나오고 그러겠죠. 그래서 변동성 좀 생길 수 있겠는데요. 미국장이 워낙 잘 올라서 뭐 반대 매매고 나발이고 그냥 바로 땡겨서 올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제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한 절반 반토막 정도 잡아갖고 끌어올고 올라가면서 그냥 진행된다라고 한다
한다라면은, 주가가 반등폭이 좀 더 세질 수가 있겠죠. 근데 뭐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역시 따라 들어가는 건 안 되기 때문에요. 매수 접근 하지 마시고 대신에 뭐 천천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아침에 이제 반대 매매를 통해서 주가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형태 뭐 하락 출발을 했다든지 등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 시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시장 상황을 봐서는 오늘은 하락 출발은 아니고 일단 계속 상승 나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반대 매매고 나발이 구간에 일단 주가가 좀 뛰고 보자, 회복시켜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끝났잖아요. 그리고 좋게 나왔죠. 그러면 이제 FOMC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FOMC에서 당연히 금리를 낮출 것이지 또는 금리 인상 많이 안 할 것이지 라는 기대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시장 분위기 긍정적이고 생각되고요. 자, 그거 하고 나서도 FOMC 끝나고 나서도 이제 또 윈도우 드레싱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기대치들을 조금 높여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뭐 미국에서 특별한 거 없이 마무리만 잘 된다면 괜찮을 것 같죠? 네,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크게 뭐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. 네, 봄이 오고 마스크를 벗겠다. 색조 화장품들이 반색이다. 화장품 관련주도 요즘에 너무 개떡 같아가지고 다 싫어 막 이럴 수 있는데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. 네, 화장품을 구매를 하는 여성의 수가 물론 똑같겠습니다만 이제 색조 화장품이요 이런 거 구매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. 확실히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마스크를 벗고 실외에서는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. 네.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다음 주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하여튼 뭐 어려운 건데 여기서 이제 중대본이랍니다. 중대본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버스, 지하철, 택시, 기차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되어 있는데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기가 20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2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마스크 완전 전면 해제죠. 전면 해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. 이제는 뭐 진짜 끝났다. 코로나가 끝났다 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그 감기, 코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염의 어떤 위험 노출은 계속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불만될 건 없잖아요. 그죠? 이제는 뭐 약 먹고 낫고 그렇게까지 심각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증상을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백신 맞고 그러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프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심각하게 그렇게 사회 문제로 가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. 걸리면 약 먹고 낫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혜주들 찾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색조 화장품 마스크 벗으면 일단은 입술도 그려야 되고요. 그다음에 볼터치도 해야 되잖아요.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가루도 좀 발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색조 화장품 쪽에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조그만 그 중소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가 좀 뛰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대형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래 퍼시픽, LG 생활건강 이런 데잖아요. 이런 데는 지금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. 얘들은 색조가 아니라 이제 기초 쪽이래요. 기초는 뭐 스킨 로션 이런 거겠지? 이런 것도 여기다 이제 기능성을 더해가지고 뭐 바르기만 해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그런 거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 어쨌든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기초는 밑에다가 뭐 이렇게 바르는 그런 거 아니에요? 이게 베이스 같은 거 아닙니까? 그거 바르고 나서 또 뭐 분가루를 더 칠하든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제가 화장은 잘 안 해가지고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세수하고 나서 스킨로션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분을 칠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또 뭐 이렇게 색깔 있는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면 이게 뭐
이런 것들도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뭐 꾸준했었던 모습인데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이었잖아요. 중국이 개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였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네, 잘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딱 거기까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화장품이든 뭐 올라갈 게 많아요. 여행주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노랑풍선도 점점점 이제 실적 개선돼가지고 이제 관리 종목 벗어난다 공시 나왔잖아요.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뛸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행주들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요.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조금만 더 버티세요. 네, 어차피 시장은 이렇게 하락 국면을 꿈틀꿈틀 대면서라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그냥 막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벌레가 이 번데기를 만들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탁 겪고 있다가 이렇게 막 번데기 찍고 나와서 네 나비가 되든 아니면 뭐 나방이 되든 간에 하늘로 날아가는 그때까지는 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버텨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지금 지나오고 있다. 자,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직 바닥이에요. 아직 저점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야기가 두 개밖에 없어요. 뭐 전부 다 뭐 은행주 올랐다, 뭐 CPI 미국 올랐다, 뭐 끝났냐, 어쨌냐, 뭐 그런 얘기도밖에 없어서 네, 오늘은 뉴스를 계속 찾고 보고 있었는데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. 그냥 그 정도만 이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. 뭐 지금 이야기적으로 본다면 뭐 그냥 은행주 괜찮아요, CPI 괜찮아요, 뭐 등등등 얘기고 화장품도 괜찮아요, 뭐 그런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다 아시는 얘기고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괜찮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가 무시하는 비인기 종목을 찾아서 저평가된 상태에서 적정한 수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.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쉽고 리스크도 적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를 위대한 바보라고 조롱하곤 했다. 비인기 종목을 산다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아닌 싫어하는 종목, 그냥 싫어한다기보다도 관심이 아예 없는 종목 이런 것들을 매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에요. 왜냐면 왜 이런 거 안 해? 라고 하는 거 있죠.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. 그런 것들은 뭐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변화를 많이 겪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인기가 없는 것들, 네, 그런 것들 매수하면 일단 뭐 거래량도 좀 별로 없고 뭐 추세도 잘 안 움직이고 뭐 그래서 힘들죠. 힘든데 그런 외로운 싸움들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, 더 멋진, 네,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리스크도 많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어쨌든 좋은 흐름들 좀 기대를 해보고요. 주가가 이제 잘 올라서 그동안 이제 또 한 며칠 힘들었던 부분들을 많이들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. 자, 일단은 기대해보고요. 오늘 화이팅 하시고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결과 꼭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